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직장인의 1년 평균 급여가 3,8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보면 경남 근로자 1인당 총 급여액은 평균 3,879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4,200여만 원보다 330여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1인당 1년 평균 급여는 울산이 4,7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600여만 원, 세종 4,400여만 원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9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경상남도는 운영금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유일의 공공종합병원인 마산의료원입니다. 병동 한 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이 끝났지만 환자들의 발길이 크게 줄면서 일부 병동을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지난달 병상 이용률은 51.6%로 코로나19 이전인 80에서 90%에 크게 못 미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병원으로서 최선의 공공병원 사업뿐만 아니라 코로나 메르스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마산의료원의 지난해 적자는 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최근 전국 41개 지방의료원에 재정 지원 예산을 확정했지만 의료원 한 곳당 2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 해 적자를 감당하기에도 역부족인 겁니다. 마산의료원 구성원들은 당장 올해 말쯤 재정난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병원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도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마산의료원은 현재 국비 지원으로 중축 계획도 있습니다. 제 들어 보이는 주차장에 100병상 규모의 중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 상황에서는 운영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마산의료원에 많은 잉여금이 있어 당장은 걱정이 없다며 운영비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의 계속된 위기에 경기도와 부산시 등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별도 운영비 지원을 확정했지만 경상남도는 책임 경영만 강조하며 운영비 지원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올해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또 기회발전, 교육특구 등 현 정부의 4대 특구 추진 계획에 대해 경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에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전국 17명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다음 달 말로 예정된 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검토하고 지역 균형발전 현안에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선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과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자치조직권 확충 등 지방의 현안과 해법 등이 논의됩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10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남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새 업무 보고를 듣고 현안을 점검합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수산물 안전성 조사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선 지방시대 계획 의견 수렴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경남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또 현 정부의 기회발전, 교육특구 등 4대 특구 추진 계획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대한 강연, 인구 감소, 경제, 교육 등 지역 현안 종합 토론도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이었지만 이젠 옛말이 됐는데요. 일본 젊은이들의 수산물 외면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젊은 세대들의 육류 선호가 증가하면서 일본처럼 될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20년 기준 55.3kg. 세계 3위 안에 들지만 2016년부터는 소비가 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대국으로 알려진 일본은 어떨까? 2020년 기준 일본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3kg으로 20년 전보다 50% 줄었고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유는 일본 청년들의 육류 선호 증가와 가격, 요리의 간편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류는 아무래도 그냥 가격적인 면에서도 쉽게 조금 접근이 가능하고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기한도 있고 그리고 양에 비해서 이제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조금 손이 좀 덜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산물을 좋아한다는 응답은 72%를 넘었지만 실제 소비 빈도는 육류가 더 많았습니다. 수산물 구매 시 고려 요인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고려 요인 중 가격이 17%를 차지했지만 젊은 층을 대표하는 Z세대는 33%로 2배 더 많았습니다. 또 손질, 조리, 섭취의 편리성은 베이비붐 세대는 1.6%였지만 Z세대는 4.5%로 꼽았고 원산지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젊은 세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 요리를 할 때 원물부터 시작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제품을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고민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유럽처럼 수산물은 지속 가능한 건강 먹거리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과 삼겹살을 홍보하는 삼삼데이 같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도 서둘러야 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경남의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일까지 경남의 누적 강수량은 1,337mm로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준 경남의 농업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86.9%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며 향후 3개월 동안 기상 가뭄이 없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과 김해가 0도, 거창이 영하 3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창원이 영하 3도, 거창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보온용품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에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이 1도에 그치는 등 어제보다 8에서 9도가량 낮겠고요. 특히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0도, 밀양이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도, 김해가 2도로 예년보다 6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0도, 사천이 영하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영하 2도, 거창이 영하 3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통영시 광도면 국도를 달리던 SUV가 통영 시내 방향으로 역주행하면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50대 전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반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 김모 씨 등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온라인 쇼핑몰 이경남몰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설맞이 할인 기획전이 열립니다. 이번 기획전에는 쌀과 과일, 한우, 생선, 와인 등 500여 가지 상품과 선물 세트가 판매되며 참여업체 자체 할인과 함께 최대 20% 할인 쿠폰도 발행됩니다. 사천시가 오는 29일부터 닷새 동안 사천시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은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결정한 부분 등 지급 기준에 관해 물을 예정입니다.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고 정해진 의정활동비는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경남의 시군 18곳이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7,50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양산시가 2,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제시가 1,300억 원, 김해시와 밀양시가 각각 7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은 5%에서 10%이며 지난해 시군 18곳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8,6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달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에 91%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지난달 국제선 이용객이 70만 4,53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이용객 76만 9,652명의 91.5% 수준으로 집계했습니다. 김해공항은 올해 국제선 여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해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마산역 미래역 환승센터는 부전 마산 복선전철, 도시철도 트램과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 이동수단의 교통 거점으로 사업비 530억 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마산역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형 환승센터의 입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알선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거제시 고현동의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86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게임 속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